국민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물가 때문에도 뭐 받고 황사 때문에도 받고 또 뭐 이재명 대표 때문에도 받고 여러 가지로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좀 재밌었어요. 아유 덴저러스네. 스트레스 약간 풀렸습니다. 그 워싱턴 타임스 기사 때문에. 야 진짜 아니 요새 뭐 정치 현수막 아무거나 막 꽂히는데 진짜 그런 현수막도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Are you dangerous man? 아, 그 네. 현수막 그 민주당에서 법안 내 가지고 네. 그 3개월 만에 취소했어요. 그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현수막 법이 바뀌어 가지고 네. 막 걸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민주당에서 걸지 말자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제 막 그 맞대응을 해 가지고 현수막 엄청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 이 법만 통과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도 현수막도 못 볼 겁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반기 되기 전에 누가 또 독재가가 열심히 나서서 덴저러스면 또 붙이고 이러는 거 예, 아니에요? 현수막 혹시 붙이실 분 계시면 그 법 통과가 되기 전에 좀 많이 붙이세요. 예. 아 그리고 스트레스는 품이 있는 현수막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우 정말 그거 보고 다니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요.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안 좋습니다. 저도 네. 주말에 애들 초등학생, 고등학생 애들 데리고 다니다가 네. 아빠 독도가 저게 왜? 윤석열이 독도를 왜? 네. 라고 물어봐요. 네. 그거 설명해 주려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적으로요. 정치적으로 걸러지지 않은 표현을 네. 불특정 다수 그리고 특히 아이들까지 아이들한테. 보게 된다는 맞습니다. 것은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그 현수막 법은 빨리 통과가 돼가지고 정치적 네. 현수막 함부로 못 걸게 해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이 부녀의 사진을 아. 좀 보겠습니다. 책을 냈잖아요. 스트레스 분요. 예. 법 고전 산책이라고 참 왜 또 자이언츠 유니폼을 조국. 왜 자이언츠 유니폼 입고 나옵니까? 근데 참 조국 씨가 법고전 산책이라는 말을 제 책을 낸 것도부터가 아이러니네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네는 법을 우습게 알면서 규정을 우습게 알면서 서류 위반조를 통해서 입시를 치러서 심지어 이제 부인과 자기가 재판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개 걸려 있는 사람이 법 고전 산책을 냈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보통 참 강심장은 아니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책을 제가 안 읽어봐서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예. 근데 하여튼 오늘은 일단 전주로 간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조민이 11일 날 자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11일 날 올린 건 뭐냐면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서 자기 아버지의 책을 읽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 요걸 읽으면서 아우 하품해요 이러면서 막 귀여운 저런 사진을 이제 올렸는데 저거 아주 공들인 겁니다. 그냥 사진 찍은 게 그럼요. 아니고요. 제가 인스타그램 들어가 봤는데 가는 동안에 동영상을 계속 찍었어요. 네. 그렇게 계속 찍다 보니까 뭐 네. 조는 듯한 것도 나오고 하품도 네. 나오고 하는데 그거를 한쪽에서는 빨리 감기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네. 하나는 저렇게 딱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네. 선수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냥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전문가 동영상 편집하는 사람이 붙어서 만든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부산에 11일 날 갔었고 이제 19일 날에는 전주에서 또 조국이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통진당 경기 동부연합이 이번에 선거 먹은 곳 아닌가요? 거기 그렇죠, 진보당. 그렇죠. 거기 진보당. 그렇죠. 글로 가는 건 왜 가는 건가요? 19일 날 이제 전북 전주에서 이 저자와의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전북 전주의 한병문화관에서 100분간 열리고 행사는 무료인데 150명 사전 신청을 받는다. 행사 무료라고 해도요. 이 네. 행사는 무료지만 결국 현장에서 책 많이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책 많이 팔기 위해서 이제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조국이 다음번 총선에 혹시 부산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조국이 이번에 전주를 가? 그럼 혹시 전주에서 나오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조국 씨 일가가 어떤 행위 자체를 준비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느낌을 가져요. 지금 이 조국 일가는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반성이 없고 오히려 자기네가 거짓에 근거한 마녀사냥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분열은 그럼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가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를 정확히 도와주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벗어나려면 우리 자체가 힘을 갖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유명해지고 끊임없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그렇죠. 저는 그걸 보여주는 게 엊그제 부산대 의전원 네. 취소 판결 나왔을 때 네. 조민 씨가 올린 글입니다. 네. 그 글에서 스스로를 네. 준공인이라고 칭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목표는 공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인이 되어야 되고 네. 이미 자기는 준공인까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에 대한 게 없고 앞으로 자기가 의료 활동을 어떻게 하고 봉사 활동을 하고 네. 그리고 자기 개인의 아버지 생신이고 그러니까 셀럽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그 불가촉 가족의 탄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일부 이제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경심한테는 영치금 2억 4천. 2억 4천만 원 넣어주고 있고, 자 북콘서트 하면 가서 책 사주고 있고, 딸은 또 아버지는 딸을 동원해서 같이 방송 그런 행사장에 데리고 가서 같이 투샷으로 사진을 찍힙니다. 저것이 지향하는 것은 뭘까요? 저거는 결국은 유명세. 지금 과거에는 유명세 자체가 파워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포퓰리즘 시대가 되면서 유명하면 힘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 조국 부녀는 아마도 굉장한 외톨이가 됐다는 생각을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문재인 정부한테. 내가 엄청난 모함을 쓰고 있는데 문재인 실제로 도와준 거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어떻게 묻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밉지 않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모셨던 사람으로서 대답할 수 없다. 그 얘기는 결국은 사랑해요라고 안 하더라고요. 밉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나는 문재인 정권에 빚을 진 것도 없고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나를 도와준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끼리 더 유명해지겠다. 유명해서 뭘 가져가겠다? 힘을 가져가겠다. 힘을 가져가서 뭐 할 거냐? 결국은 자기네들의 결백을 밝히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이 사람들이 내년에 총선에 나올 수 있는 형국도 아닙니다. 조국은 지금 재판이 걸려 있어서 그러니까요. 총선에 나와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총선에 나와주세요라는 얘기를 듣는 것까지가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딸 조민의 경우 실제로 조민을 출마시킬 수도 있다는 느낌은 저는 좀 듭니다. 그거를 공천을 해달라고 자기들이 해주세요라고 민주당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들의 결집력을 갖게 되고 팬덤을 정말 그렇죠. 팬덤을 만들어야 되죠. 맞아요. 팬덤을 만들게 되면 민주당이 요구를 할 겁니다. 네. 민주당이 조민이 아빠 대신에 억울한 가족 대신에 조민 씨가 나와서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 비례대표 줘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될 수가 있죠. 그러려면은 더 많은 팬덤이 필요한 거고 맞아요. 그 팬덤을 위해서 아빠는 북콘서트 다니고 네. 딸은 인스타로 계속 사람들 모으고 있고 네. 기자들은 정말 아무런 맥락 없이 북콘서트를 하면서 전주에 가는데 전주에 가면은 전주에 출마할 거냐라고 기사를 쓰고 부산에서 북콘서트 하면은 또 부산에 출마할 거라고 쓰고 나는 기자들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서 총선 출마 이런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것도 조금은 비판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녀가 노리는 거는 어쨌든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그 영향력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자기네 이 가정에 정말 이 가정 자체가 커다란 힘을 가져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지금 보고 나중에 있습니다. 유퀴즈 같은 예능 나올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예능 있죠. 나오는 게 최고의 목표일지도 몰라요. 네. 하여튼 참 재미있는 집안이다. 네. 네. 그런데 지금 김어준은 참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갑자기 또 김어준이요? 아니 조민 같은 사람이 나이가 어리고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위, 범법적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른들은 너네 부모가 서류 위조하고 앉아있던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니? 네가 다니지 않았던 인턴, 네가 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 부모가 서류 위조를 해서 냈는데 넌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조민한테
그 정확한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네. 준공인이거든요.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네. 방송에 나온 연예인들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과거에 도박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도 공인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고개 숙이고 한 몇 년 들어가 있다가 조금 사라지면은 유튜브 조금 하고 이러다가 슬그머니 지상파 나오거든요. 이제 공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예능 프로그램 조미는 자기 컨셉을 예능으로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저께 하품하는 모습도 뭐 나 이렇게 예능은 하고.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패턴은 예능입니다. 패턴은 예능이고 예능을 통해서요. 그 정치와 예능이 지금 요즘 구분이 맞아요.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능적인 것을 네. 가지고 팬덤을 가지고서 정치로 갈 것 같아요. 예. 제가 영국 기자라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Do you fabricate your certificate? 너의 서류를 위조했니? 조작했냐? 예, 라고 갑자기. 저도 정말 물어볼 것 같아요. 아 우리 영국 억양 쓰는 워싱턴 타임스 기자 또 데려와야 되겠어. 조민이랑 한번 인터뷰 시켜야 되겠어.